네, 이제 오늘의 특징주에 노, 예스 의견을 붙여볼 차례가 됐습니다. 앞쪽 오른쪽에 리어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이사님은 ABL 바이오 종목을 선택해 주셨고 박수범 매니저께서는 LG화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이 ABL 바이오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ABL 바이오는 뭐 매출이 6,000% 넘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 바이오 종목들이요. 네. 글쎄요. ABL 바이오도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지긴 했습니다만 길게 놓고 본다라면 아직은 좀 바닥거리 미미한 수준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바이오 쪽에 훈풍이 다시 한번 불어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자, 그동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주가 하락의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이 바이오 하면은 성장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 하다못해 이제 돈도 못 봅니다. 돈도 못 버는 바이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의 어떤 그런 타격을 그대로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의 어떤 피크 아웃,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이제 75bp 이후로 이제는 12월 FOMC부터는 이제 50bp 혹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5bp까지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이 순간부터 어떤 바이오 섹터 같은 어떤 고성장주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모든 바이오가 다 같이 갈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돈을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임상을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임상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금 시장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금을 조달을 하려는데 제대로 된 한국전력 같은 그런 회사들조차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왔고요. 올해 그동안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통해서 하나둘씩 꽂히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천억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수년금이 2천억 가까이 꽂히고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참 수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같이 삼성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뭐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같이 이런 전통 제약사를 제외한다라면은 순수 바이오텍 중에서 이런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미 sanofi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이런 ABL 같은 종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STX인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제가 노라는 의견을 드린 것은 추격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TX 같은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이 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올라갈 때는 팔고 내려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사시면 이런 반대의 어떤 전략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스 태백시와 이런 핵심 원료 산업단지 추진이라는 뉴스로 인해서 일단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가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으로 꽂히기까지 기간은 아마 제가 볼 때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의 관점으로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추격 매수 관련된 단기 매매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주들 이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딱히 전망이 좋지는 않단 말이죠. 요즘 뭐 담합 소식도 있고 그런 의견에서 메리츠화재 노라고 외쳐주신 걸까요? 네, 메리츠화재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다른 보험주 대비 정말 잘 선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험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 증권 쪽 펀딩하는 쪽에 봤을 때는 전체 섹터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고 좋더라도 전체적인 섹터가 이렇게 폄하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당히 막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이 업종 따라가는 게 낫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험 업종 전체에 대해서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 의견이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노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왜 안 좋게 보냐? 결국은 PF입니다. 우리가 전에 크레딧 이슈가 얼마 전에 튀어나왔을 때 많이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행히 은행과 증권 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쪽 관련된 PF들이 조금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당장 단기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이 정부 쪽에서 미리 막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의 노이즈가 조금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보험 업종 전체에서는 일단은 좀 중립적 관점을 지켜보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머지 세 종목들 계속 노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 뭐 가격 부담 이런 비슷한 수준에서 네.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를 많이 드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간단합니다. 이게 내가 물려도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과 그런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은 물려도 그냥 가져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도 있는데 테마라는 것은 그때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에 따라서 그런 단기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서 이제 내가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는 특히나 최근처럼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고점에서 물리게 된다라면은 다시 그 테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손이 빠르시거나 손조를 잘하시고 대응을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약간 좀 내가 손이 느리거나 아니면 내가 테마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차라리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다. 이런 관점에서 노론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이 좀 투자자들이 글쎄요 금융투자 소득세가 네. 과연 이 좀 좋은 분위기에 또 심리적으로 어차피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네. 상당히 큽니다. 크다. 네, 상당히 큽니다. 예. 어제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장 마감 후에 6시 끝나고 나서 네.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 결정을 민주당 지도부로 넘겼다라는 네. 얘기가 결국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결정을 하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유예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산타랠리, 제가 이런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네. 산타랠리에서 중소형주의 상단을 막고 있었던 유일한 악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이 가장 반등이 늦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코스닥 시장 증시도 결국은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코스닥 증시를 포함한 중소형주 시장의 강한 랠리가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